파인애플 스토리. 이 파인애플 이야기는 네덜란드령 뉴기니아에서 7년에 걸쳐 일어났던 실화입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싱그러운 재미와 함께 성경이 말하는 삶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생활에 적용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해줍니다. 당신은 이 이야기 속에서 개인의 권리를 포기하라는 성경의 기본 원리를 배우고 익혀서 삶에 적용하기까지 어떤 내면의 갈등을 겪게 되는지 그 전형적인 신뢰를 생생히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식구들과 함께 오지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을 위해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래전 나는 파인애플을 마을에 들여오기로 결심했습니다. 원주민들도 파인애플이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파인애플을 먹어본 사람도 있었지만 정작 마을에는 파인애플 나무가 한 그루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묘목을 100개 정도 얻어왔습니다. 그리고는 원주민 한 사람을 고용해서 파인애플 묘목을 모두 심게 했습니다. 물론 그에게 품삯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사람에게 여러 날 일한 대가로 소금뿐 아니라 그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내주었습니다. 그 작은 파인애플 묘목들이 큰 과목이 되고 마침내 열매를 맺기까지는 그야말로 엄청난 기다림이 필요했습니다. 꼬박 3년이라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깊은 정글 속에서는 싱싱한 과일이나 채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신선한 과일이 얼마나 그리운지 모릅니다. 드디어 3년 만에 파인애플 나무에 풋열매가 조롱조롱 달린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매가 다 익으려면 아무래도 크리스마스 무렵까지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무렵이 되어야 열매들이 모두 익을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나는 아내와 함께 익은 파인애플 열매가 있는가 보기 위해 밭에 가보았습니다. 잔뜩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밭에 가보니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주민들이 열매가 익는 대로 몰래 따갔기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채 익지도 않은 열매까지 모두 따갔습니다. 익기 전에 훔쳐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이 다 가져가 버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원주민들의 소행이었습니다. 나는 원주민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선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때문에 무척 화가 났습니다. 선교사가 화를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나는 화가 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봐요. 나는 파인애플 열매를 얻기 위해 3년 동안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얻지 못했어요. 앞으로 여기 있는 파인애플을 또다시 훔쳐간다면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을 위해 병원 문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당시 아내는 이곳에서 원주민들을 위해 병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약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치료비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나와 아내는 여러 가지 일들을 돕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어린아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로 심신이 몹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파인애플이 없어지자 내가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원주민들의 나쁜 버릇을 고쳐주기 위한 선한 의도 때문이 아니라 나의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러자 병든 아이들이 치료를 받지 못해서 병이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우리 외에 그들을 치료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렸어도 대책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독한 폐렴으로 기침을 심하게 했으며 결국 우리에게 약을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싫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파인애플 열매를 훔쳤던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나는 훔치지 않았어요. 다른 녀석들이 훔친 거예요. 라며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들의 병은 점점 심해졌고 매일 우리에게 와서 간청했습니다. 우리도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아침 병원 문을 다시 열겠습니다. 병원 문을 다시 열자 그들은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몹쓸 악당들 같으니. 마침내 우리는 누가 그런 짓을 하는지 알아냈습니다. 바로 파인애플을 심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불러 꾸짖었습니다. 이것 보시오. 왜 내 파인애플을 훔쳐갔습니까? 당신은 내가 고용한 일꾼이 아닙니까? 내 손으로 그것을 심었으니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은 당연합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것이 이 정글지대의 법칙이었습니다. 누군가가 무엇을 심었으면 그것은 심은 사람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품삯을 받고 일했으니까 소유권이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저 파인애플 나무는 모두 내 것입니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니 뭐라고요? 그것은 내 것이요. 내가 당신에게 나무를 심은 수고비를 이미 주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왜 그것이 내 것이 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원주민들의 법이 그렇다니 그들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도리가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가 이 밭의 절반을 당신에게 주겠어요. 저기에서 여기까지는 모두 당신의 것입니다. 그 중에 익은 것은 모두 당신 것으로 하십시오. 그러나 이쪽 편에 있는 것은 내 것입니다. 절대로 손을 대서는 안 됩니다. 그도 그렇게 합의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내 파인애플은 여전히 없어졌습니다. 나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파인애플 나무를 모두 줘버려야 할 것 같군. 그리고 새로운 나무를 심어야겠어. 3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나에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봐요. 이 파인애플 나무 전부를 당신에게 주고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 대신 당신은 다른 밭을 만들어서 그곳으로 이 과목들을 다 옮겨 심으십시오. 나는 이곳에 새 파인애플 나무를 심을 겁니다. 당신이 저 과목들을 당신 것이라고 우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빨리 내 밭에 있는 과목들을 다 옮겨가세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투원, 그러면 품삯을 주셔야 합니다. 아니 뭐라고요? 내가 기가 막혀 되묻자 그는 당신이 방금 나에게 파인애플 나무를 옮겨 심어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일이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하루 일한 삭은 줄 테니 전부 옮겨가세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밭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데도 품삯을 주셔야 합니다. 그만두세요. 나는 그에게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쩔 도리가 없소. 사람을 시켜 파인애플 나무를 뽑아버려야겠소. 그들이 원한다면 가져가겠지. 우리는 파인애플 나무들을 뿌리채 뽑아 풀더미처럼 던져버렸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고 또 그렇게 버리기엔 너무 아까운 나무였습니다. 그 후 새 묘목을 샀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분명히 합시다. 당신들이 이 나무를 심는 수고비는 내가 지불하겠습니다. 대신 이 나무의 열매는 우리 가족들만 먹을 수 있습니다. 당신들은 먹어서는 안 돼요. 라고 말하자 원주민들은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심는다면 우리가 먹어야 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다시 말했습니다. 나는 밭을 가꿀 시간이 없습니다. 당신들은 여럿이지만 나는 혼자가 아닙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들이 나무를 심어주되 열매는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 대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이 갖고 싶다면 이 멋진 칼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이 칼을 주는 대신 우리 파인애플을 자기가 먹겠다고? 드디어 그들이 내 제안을 승낙했습니다. 나는 그 후 3년 동안 새 파인애플을 심은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가 한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 열매를 누가 먹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죠. 맞습니다. 아직도 그 칼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잘 간수하십시오. 만약 그들이 그 칼을 잃어버린다면 나무를 심은 대가가 없어지므로 다시 파인애플을 훔쳐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3년이 다시 흘렀고 열매는 익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내와 파인애플 밭을 거닐며 감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도 얼마 안 있으면 파인애플을 따겠구려. 우리는 이렇게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그 열매들을 또 몽땅 도둑맞아 버렸습니다. 나는 낮에 원주민들이 밭에 들어가 익은 파인애플의 위치를 알아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밤에 파인애플을 훔쳐가기 위해서 말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궁리했습니다. 그렇다고 병원 문을 다시 닫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이번엔 상점 문을 닫아버려야겠군. 원주민들은 성냥과 소금 그리고 낚싯바늘 등을 내가 운영하는 상점에서만 구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그런 물건 없이도 살아왔으므로 상점 문을 닫는다고 해서 그들의 생활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좋습니다. 이젠 상점 문을 닫을 테니 어디 파인애플을 마음대로 훔쳐가 보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상점 문을 닫자 그들은 소금도 구할 수 없고 저 사람이 상점 문을 더 이상 열지 않겠다고 하니 그와 함께 여기서 살아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던 정글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고 결국 그곳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